NHN의 분할 상장 이후 네이버의 승승장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황성장 기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네이버, 오늘의 신고가 종목입니다. 더 오를까요?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 네이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특징 종목입니다. 그 상승의 배경이 글로벌 시장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추세입니까? 네, 지금 들어서 이제 모바일 OS도 마찬가지지만 이 IT 업계에서 한번 영향력을 확보한 회사가 네. 영향력을 다시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삼강구도를 만들어 놓고 나면 다른 진입자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선두로 치고 나갔고 그 이후에 움직임은 지금 중국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위챗이라고 하는 텐센트의 자회사 그리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라고 하는 이 삼강 구도가 아주 굳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간 기준으로도 100만 명 이상의 추가 가입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과거처럼 단순하게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이런 쪽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 가입자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동안 주가가 부진하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바일 시장의 성장입니다. 모바일 광고 쪽에 실제로 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강 구도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위챗 같은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40배 이상에서 거래될 만큼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글로벌 SNS 성장 자체가 단순하게 SNS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SNS에 여러 가지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죠.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가능성은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이러한 삼강 구도를 깰 만한 다른 이 경쟁 업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현재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굳건한 입지가 지금 네이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요소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해외에서는 이 라인의 성장세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그 입지에 대한 면을 살펴봤고요. 페이스북도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지금 PR이 40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높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떠한 수준입니까? 현재 수익만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이 라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로 갈리고 나서 네이버의 실제 밸류에이션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퍼에 투자해서 저퍼에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고성장하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 논란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증권사 한 3군데 정도에서 목표 주가를 모두 6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원래 생각했던 목표 주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라인의 움직임이 결국은 국내 내수 종목이 아닌 해외 성장 종목으로서 글로벌 종목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달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포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이익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성장이 언제 꺾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네이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경쟁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텐센트나 위챗의 밸류에이션이 꺾이는 시점,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을 시장이 인지를 해야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미 52만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도달을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70만 원의 목표 주가는 동양증권에서 38만 원의 목표 주가였다가 이미 뛰어넘은 이후에 7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요. 여전히 매수 국면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접근 유효한 건지 김종윤 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저희가 새벽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국면, 여전히 성장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강구도, 즉 위챗과 페이스북, 그 네이버가 동반 조정받는 그런 시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지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 물량을 강력 홀딩 혹은 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기대감은 뭐냐면 트위터가 지금 상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쪽에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꺾이기 이전까지 비싼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 홀딩 관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를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쟁 종목군들의 동반 조정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강력하게 바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그 두 가지의 경우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 종목들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네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과 위챗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잘 유의깊게 보고 몇몇 가지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네이버에 대한 강력 홀딩 의견 내비쳐줬습니다. 증권사의 호평과 라인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승승장구하는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